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NPC 조정행동 응용, 심플 사커에 관련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각각 선수들에 대한 상태들, 각각 개별 필드 선수들이 있을 때 이 선수들이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컨텍스트,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이거 유한 상태 기기를 쓰고 있고요. 개별 선수들에 대한 상태들에 대한 내용의 설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 중에서 선수와 선수 간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내용들, 그 의사소통에 필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글로벌 상태에 집어넣어서 처리했고요. 이제는 의사소통이 아닌 실제 개개인의 선수들에 대한 상태들을 어떻게 정의해서 쓸 것이냐, 이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체이스볼, 공을 쫓아가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상대편이 아마 공을 가지고 있거나 공이 이제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그런 상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때 계속 변하는 공의 위치를 정보를 얻어서 그 공을 향해서 쫓아가는, 공을 뺏기 위한 목적이죠. 예. 자, 그런 상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메소드에서는 이 조정 행동 중에서 식 행동을 갖다가 사용하거든요. 식을 온 시키는 내용이 엔터 메소드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execute에서는 만약에 내가 공이 킥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말은 내가 공을 뺏는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선수가 공을 뺏는 형태를 상대편이 이렇게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충분히 근처에 와서 어떤 특정 영역 안에 공이 존재한다면 공의 소유권을 뺏는 형태로 전이를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자, 이때는 내가 킥볼 상태로 전이하도록, 체이스볼이 킥볼 상태로 변경하도록 전이가 일어나게 되고, 조건이 바로 이거죠. 킥 영역이 들어오게 되면, 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는 거고, 공이 킥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공을 계속해서 이 씩 행동을 통해서 추적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식으로 execute 메소드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설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코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엔터는 받고요. 실제 체이스볼 상태에서는 계속 상태를 검사하는 겁니다. 공이 어떤 특정 영역 안에 들어왔다. 공을 뺏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공을 차는 형태의 상태 전이가 일어나는 거고, 이런 체이스볼 상태에 있는 선수는 한 명이에요. 항상 우리 편이 여러 명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데, 여러 명이 공을 갖다가 쫓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시 어떤 선수가 공을 쫓아가도록 만듭니까? 상대편이 만약에 상대편이 이쯤 있다. 그러면 선수들하고 위치 거리를 갖다가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선수가 이 체이스볼 상태를 가지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을 쫓아가는 플레이어가 여전히 볼에 가장 가까운 선수라면 뭘 해주냐면 셋 타겟을 갖다가 현재 공의 위치를 셋 타겟으로 설정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이 계속 위치가 바뀌니까 이 함수에 진입할 때마다 내가 가장 공에 가깝다면 이 공을 향해서 쫓아가기 행동을 갖다가 하겠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가장 가까운 선수가 바로 체이스볼 상태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공을 들고 이렇게 상대방이 이쪽 위치로 왔다. 그러면 이제 선수가 바뀌죠. 이 선수가 이제 상태가 바뀌어가지고 공을 쫓는 형태로 바뀌게 될 거고요. 만약 이런 상태로 진입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if을 해서 안 걸리고 리턴이 안 걸리고 넘어왔다. 이게 내가 이제 공에 가장 가까운 선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때는 난 상태를 어디로 가느냐,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위치 있죠. 만약 수비라면 수비수로서 내가 있어야 될 디폴트 영역, 그 영역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상태가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공을 쫓아갈 때 우리가 확인하는 사안들입니다. 실제 공 쫓아가는 행동은 여기서 식 되면 타겟 설정에 따라서 계속 그 식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제 상태에서는 공을 뺐거나 아니면 내가 여전히 공이 가장 가까운지 확인해서 이 공의 위치를 갱신하거나 내가 가장 가까운 선수가 아니라면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위치로 돌아가는, 자 로직적으로는 이런 일을 갖다가 처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웨이트 상태입니다. 한 위치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이건 아직까지 내한테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역할이란 게 공에 가장 가까워지면 공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우리 편이 공을 들고 있을 경우에는 내가 베스트 스포팅 스팟에 가장 가깝다면 그 위치로 가거나 이렇게 역할이 부여될 건데 그 역할이 부여되지 않을 때 웨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은 다른 선수가 같은 위치로 많이 오게 된다면 떠밀려 가지고 위치를 갖다 벗어나게 되는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는 처리를 갖다가 원래 웨이팅하는 위치로 다시 되돌아가는 형태로 처리하고 있네요. 이거 사실은 좀 어색하죠. 선수란 게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약간 우리가 배웠던 원더 행동은 아니지만 약간 이 주의를 갖다 맴돈다든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더 좋을 텐데 그런 처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 전략적으로 똑똑한 게임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웨이트는 언제 벗어나느냐. 지금 현재 아무 역할이 없는 상태인데 대기 선수가 이 웨이팅한 선수가 만약에 공을 조정하는 팀 동료, 우리 팀 선수가 공을 조정하고 있어요. 보다 상대방 골대에 가깝다면 패스트미 메시지 보내고, 만약에 공 가진 선수가 너한테 패스하겠다라는 메시지 다시 받는다면 리시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공에 가장 가깝다면 체이스볼 상태로 변경되겠죠. 뭐 이런 역할들을 기본적으로 하겠다. 그냥 빠져있는 게 사실 베스트 서포팅 스팟에 관련된 위치에 가장 가깝다면 그 위치로 우리 편이 공을 들고 있다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 정도 행동하는 게 좀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일단 두 가지로 코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익스큐트를 봅시다. 내가 만약에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떨어져 있다. 이 말은 다른 선수에서 밀려버렸다. 그러면 arrive on 행동을 통해서 내한테 설정되어 있는 그 타겟 위치로 다시 되돌아가는 루틴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arrive 행동하지 않고 내 벨로시티를 0을 준다면 가만히 있겠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능의 환상, 아까 이야기했었죠. 공의 위치로 로테이션 해가지고 항상 공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이게 트랙볼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도록 웨이트 상태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죠? 예,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함수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논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논리적 흐름을 그냥 이렇게 기술한 거에 불과해요. 끝이 아니네요. 우리 팀이 공을 잡고 있고 누군가가 공을 컨트롤하고 있고, 이건 팀이라는 상태가 항상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공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내가 공을 가진 사람보다 상대방 골대 근처에 있다, 앞쪽에 있다. 그러면 나에게 공을 달라 라는 것을 보내는데, 팀한테 이 요청을 하면 팀에서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게임 현재 진행되고 있고, 자, 내가 공에 가장 가까운 선수이자 지금 공을 받는 사람은 없고 골키퍼가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상태를 만족한다면 내가 제일 가까운 선수라니까 체스 해야겠죠. 공을 쫓는 상태로 변경이 되는 루틴. 웨이트를 갖다 벗어나는 조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리시브 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메시지 리시브 볼을 받았죠. 앞에서 본 것처럼. 자, 그 정보에는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어느 위치로 가라라는 정보가 엑스트라 인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받고 공을 받기 위해서 지정된 위치로 가는 거죠. 아마 공은 그 위치로 곧 당도할 겁니다. 각 팀마다 한 순수만 당연히 공을 받아라라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리시브 볼 상태를 가질 텐데, 공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조정하기, 도착하기 행동이 있겠고, 공에 추적하기 행동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 위치에다가 공을 차겠으니 너 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라이브 행동을 쓰는 거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공에 추적하기 행동을 쓴단 말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공을 이쪽으로 찰 때 내가 이런 식의 궤적을 가지면서 목표 지점으로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보다 더 자연스럽게 공을 받기 위해서 공에 근접한 형태로 움직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자, 추적하기 행동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행동 중에 하나를 갖다 쓰면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법칙은 아닙니다. 잘 알다시피. 보다 생생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더 낫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자, 봅시다. 그래서 엔터 메소드에서 내가 일단은 공을 받는 리시버로서 설정이 되고요, 팀에서. 자, 그 다음에 내가 공 받을 거니까, 자, 이제 그 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선수가 나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 언제 어라이브를 하고 언제 펄슈스 할 것인가? 펄슈스는 미래의 위치를 예측해서 가는 거죠. 앞에서는 식을 했었고요. 자, 이게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셀렉트 하는데 뭐에 의존적으로 하느냐? 하나는 probability, 확률, 무슨 확률? 자, 내가 그 공에 아까 어라이브를 쓸 것이냐, 펄슈스 쓸 것이냐, 이 확률을 갖다가 둬서 경우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상대편이 우리 선수에 가까이 있지 않거나 상대편의 한 리전에 플레이어가 리시브를 받지 않을 경우, 이게 여기 이거거든요. 상대편이 나 근처에 있지 않거나 상대편에게 위협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어라이브 하겠다. 그러면 상대편한테 위협을 받는다는 형태에서는 펄슈스 한단 말이잖아요. 제가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했지만, 또 하나 예는 뭐냐면, 상대편이 뭐 위치가 상당히 날 위협하는 이런 위치에 있다면 공을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공을 뺏기지 않고 가기 위해서, 또는 공이 뺏겼을 때 상대편 공이 이런 데서 뺏긴다면 내가 이렇게 가다가 또 상대편에게 공을 뺏기 위한 목적으로 위치를 갖다 그냥 이렇게 가지 않겠다는 거죠. 이렇게 갈 때는 뭐냐면, 뭐 아주 안전한 지역일 때는 그냥 이렇게 가겠다, 뭐 그런 식의 어떤 전략들도 여기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재밌네요.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런 고려사항들이 실제로 코딩을 했을 때 플레이어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고려사항이냐 라는 게 중요해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쓸데없는 디테일이죠. 우리가 게임 AI 만들 때, 특히 게임 기획할 때 특히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실제 만들지 않고 막 기획을 할 때는 이런 복잡도가 되게 높아질 수 있는데,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때 그런 복잡도의 내부적인 것들이 실질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런 복잡도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랜덤 돌리는 게 나을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경제 시스템 같은 거 만들 때 아주 복잡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해서 막 만들 수 있어요. 기획하는 친구들 좋아하죠. 기획하는 친구들 폄하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뭐 그냥 랜덤 돌려서 가격이 그냥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뭐 이 내부에서 뭐 수요 공급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보도 없을 뿐더러, 그런 정보를 복잡하게 숙고해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면 이 경제 시스템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동작했을 때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제 뺐을 때 안 뺐을 때 차이를 확인해 본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 아주 복잡해진다고 해서 게임이 재밌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인지할 수 있고 게임에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범위라면 우리가 꽁수가 됐든 지능의 환상이 됐든 넣어서 만드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뭐 재밌죠. 그걸 리시브 볼 상태에서는 공을 잡기 위해서 내가 움직일 때도 움직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엔터고요. execute 메소드에서는 뭘 하느냐? 공이 지금 내가 리시빙 레인지 안에 있어요. 그 말은 이 영역 안에 있어요. 내가 쫓아와서 보니까. 그런데 공이 오는 도중에 자, 우리 팀이 공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뭐예요? 공의 컨트롤 여부를 갖다가 리시버로 설정됐을 때 이 선수한테 리시버한테 그냥 줬죠. 근데 이 컨트롤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은 공을 패스해갖고 오는 사이에 다른 적의 선수에 의해서 공이 뺏겼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공을 다시 패스로 가야겠죠. 자, 이때는 체이스 볼 상태로 다시 변경해가지고 공을 쫓아가는 형태로 execute 메소드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퍼슛인 상태라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의 위치란 게 바뀌니까 우리가 타겟 지점은 항상 고정되어 있지만 공이 이렇게 오고 있는 상태에서 퍼슛 상태일 때는 공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때그때 순간마다의 공의 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 위치를 타겟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설정이 된 거고요. 내가 타겟에 도착했어요. 플레이어 앳 타겟이란 거는 어라이브 행동을 통해서 공이 뭐 미리 도착했을 수도 있고 공이 도착하기 전에 내가 이 위치가 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일이 생겼다면 어라이브 오프 하고요. 펄슛도 오프 하고요. 자, 공을 우리가 이제 계속 쳐다봐야겠죠. 지능의 환상. 공을 쳐다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자, 그 위치에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벨로시티를 0으로 주는 이런 형태로 마무리 처리를 갖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죠? 네. 자, 그 다음에 킥볼입니다. 공을 찬다는 건데 공을 차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슛을 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공을 찰 수도 있고요. 패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을 찰 수도 있고, 자, 드리블하는 것도 일종의 뭡니까? 공 차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사실 이제 공을 찰 때 생길 수 있는 상태들입니다. 자, 그래서 공 찰 때는 먼저 내가 공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두 번째, player is ready for next kick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킥볼이라는 이 상태, 엔터 상태에 뭐 자주 진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때는 뭐냐면 축구 공을 내가 찬다고 찼는데 공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내가 찰 수 있는 영역 안에 공이 계속 있으면 계속 찬다는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차고 난 뒤에 일정 시간 동안은 공을 차겠다라는 행동을 갖다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왜 슈터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평평평평 나갈 때 내가 스페이스바를 갖다 한 번 눌렀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연속으로 발사되는 경우 있죠. 난 연속으로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연속으로 발사되는 경우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한 번 눌렀으면 하나만 뚝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스페이스바를 잠시 눌렀다고 하는 사이에 그 함수가 여러 번 노출되어 가지고 여러 발이 이제 나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때도 우리가 타임을 갖다가 그 딜레이를 좀 줘가지고 처리합니다. 뭐 인버크를 쓴다든지 유니티 같은 경우에 자, 그런 처리해주기 위한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어가 너무 많은 킥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공을 차고 난 뒤에는 자, 상태를 갖다가 공을 다시 쫓는 형태, 체스볼 형태로 바꾼다. 한번 차고 난 뒤에 조금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을 쫓아가는 상태로 바꾼다. 자, 그 플레이어 킥 프리퀀시 변수에 지정된 빈도에 따라서 초당 몇 번 킥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execute 상태를 봅시다. calculate dot product 벡터 공과 플레이어 헤딩 사이에 벡터를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재밌는 이슈죠. 뭐냐면 그 내가 공을 갖다가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은데 공이 내 뒤편에 있다면 내가 등지고 공을 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어 위치에서 공으로 가는 벡터, 투볼이란 벡터를 만들고, 자, 플레이어에서 공으로 가는 벡터, 이제 벡터 만드는 거 잘 아시죠? 뒤에서 앞으로 만들면 됩니다. 플레이 위치에서 공으로 가는 벡터를 이렇게 만들고, 자, 그 다음 플레이어 헤딩, 이 헤딩 방향과 이 두 가지를 도트 프로덕트로 합니다. 내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양이라면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이너스 90에서 90도 사이의 값은 내적을 했을 때 양수가 되니까 플레이어가 이렇게 있다면 내적의 범위가 0입니다. 그래서 공이 여기서 여기까지 반경이 있다면 도트 프로덕트 결과가 양이 될 거고요. 뒤에 있다면 음이 될 겁니다.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골피프카바가 뭐 공을 가지고 있거나 도트 프로덕트가 뭐 이거죠. 예, 음수라면 자,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공을 쫓는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을 찰 수 없다는 거예요. 골키퍼가 공을 가지고 있거나 선수의 뒤에 공이 있거나 벌써 지정된 받는 선수가 있으면 킥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계속 공을 추적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시버가 바뀐 거죠. 예, 그때는 공을 찰 수 없기 때문에 공을 체이스하는 형태로 바꾸는, 자, 이런 처리를 갖다가 해줬네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또 재밌는 게 나옵니다. 패스를 공을 차겠죠. 공을 차겠는데 공의 파워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선수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공이 만약에 나의 앞쪽에 있을 때 공을 빵 차는 힘과 공이 좀 옆쪽에 있어요. 공을 빵 차는 힘을 다르게 두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도트 프로덕트 결과가 그 각이 그거죠. 지금 현수가 바라보고 있는 헤딩 방향과의 각이니까 이 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공에 준 힘을 세게 주겠단 말입니다. 맥스 슈팅 포스에다가 내적한 결과가 1에 가까우면 맥스 슈팅 포스만큼 힘을 주고, 이건 지금 그 1이죠. 이 같은 경우에는 뭐 0. 얼마가 될 거예요. 그렇죠? 90도일 때 0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코사인 시타 값이 1이고 90도일 때 2분의 파일 때 0이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 0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 헤딩 벡터와 공이 놓여져 있는 이 벡터 간의 이 각을 코사인 시킨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1에 가깝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워까지 결정해가지고 공의 힘을 항상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이 놓여진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주는 아주 재밌는 예, 이런 코드가 로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서 이 축구 경기를 하는 게 기계적으로 보이지 않고 공의 속도나 이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하는, 자,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자체가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보이고 공도 뭐 잘 뺏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틈을 만드는 거죠. 틈을. 이 틈이란 건 나중에 우리 많이 나옵니다. 그래야지 진짜 축구처럼 보이거든요. 이것도 도트 프로덕트 해갖고 처리한다는 것도 아주 재밌는 이슈입니다. 우리가 슈팅 게임 만들 때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느냐. NPC가 슈팅 게임으로 권총을 들고 이렇게 쏠 때 이런 거 우리가 응용할 수 있겠죠. 내가 앞방향 벡터가 여기 있을 때 적이 만약에 이쪽 근방에 있으면 정확도를 높이고 적이 이쪽 근방에 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각도가 떨어져 있죠. 그때는 뭐 정확도를 좀 더 낮춘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축구공을 정확하게 차느냐 안 차느냐, 자, 이 상황과 결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캔슛, 이게 뭐냐면 내가 골 넣으려고 할 때를 의미합니다. 내가 골대를 향해 골을 넣으려고 할 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을 반환하면 자 그때 볼 타겟에다가 어디다가 공을 차면 되는지가 반환돼서 나옵니다. 이 캔슛에 의해서. 캔슛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플레이어의 공의 위치, 그 다음에 힘을 통해서 캔슛을 결정하면 볼 타겟에다가 저장되는 형태로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슛 때릴 수 있다. 그럼 슛을 때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펄스 반환된다. 자, 이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그럼 슛을 안 때릴 건가? 이게 오화 연산이 들어가 있죠. 그 말은 여기서 펄스가 반환된다 하더라도 어떤 일정 확률로 이 부분 안을 진입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노골 만드는 상황이에요. 슛을 때렸는데 다른 선수가 공을 가로챈다든지 골대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런 로직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AI가 우리가 만든 AI가 유능한 축구 선수를 만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자, 골 때려도 안 들어가기 뻔한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골 들어갈 때마다 슛을 때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 NPC가 슛을 때리면 실패 없이 다 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능이 아니라 반대로 어느 정도 전능한 축구 선수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AI는 더 잘할 수 있지만 왜? 실제 인간 플레이어처럼 보여야 되니까. 자, 이런 게 이런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실제 우리가 AI 만들 때 되게 중요한 포함시켜야 될 요소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식적인 마구잡이 슛을 할 것인가, 펄스 반환시 확률적으로 결정하자. 어디다 슛을 때릴 것인가, 마지막 검사하는 위치. 자, 이거 안 들어간다라고 판단이 됐지만 이 위치에다가 슛을 때리도록 하자.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냥 슛을 때리느냐. 자, 이 슛을 때릴 수 있다 하더라도 안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이즈를 좀 섞습니다. 그 말은 실제 우리가 볼 타겟에 그대로 안 하고 이게 노이즈를 좀 섞어서 노골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볼 타겟으로 주는 겁니다. 볼 타겟은 이제 골대가 있다면 지금 골키퍼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슛을 때리면 무조건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노이즈 넣어서 이 위치를 여기다 바꾼다든지 위치를 골대 밖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때려야 될지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어 볼 위치에서 볼 타겟을 향한 벡터를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 우리가 노이즈가 여기라면 이제 이쪽으로 하는 벡터를 만든단 말이죠. 이게 골 디렉션입니다. 자, 이 디렉션을 향해서 자 아까 정의된 파워를 가지고 슛을 때립니다. 자, 그 다음에 웨이트 상태로 변경하는 거죠. 자, 골을 때릴 때 아주 노직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만약에 근데 이렇게 골을 안 때렸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걸린 거죠. 슛이 안 돼. 그리고 이 확률에도 안 걸렸어. 슛을 안 때리겠단 말입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선수가 만약에 다른 상대방 선수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고, 자, 패스할 수 있는 위치를 갖다가 파인드 패스를 통해서 찾아요. 그래서 그 위치가 결정된다면, 볼 타깃이 결정된다면, 자, 마찬가지로 노이즈를 섞어서 그 위치로 향해서 킥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뭐 하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수한테 내가 너한테 패스했으니까 받아라라는 메시지를 갖다가 리시브 볼이라는 메시지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건 패스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패스도 할 수 있는 선수도 발견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는 자, 나 공을 받아줘 라고 이제 베스트 서포팅 스팟을 찾아줘 라고 계속 보내면서 내 상태는 드리블 상태로 바꿉니다. 드리블 하면서 공을 이제 어떤 패스할 위치를 갖다가 계속 잡는 거죠. 계속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드리블을 어떻게 하느냐? 드리블은 1년의 작은 킥 플러스 대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차는데 앞에 조금만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시, 또 조금만 차고 대시, 조금만 차고 대시,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됩니다. 팀의 나머지 선수가 내가 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
정의하고요. 익스큐트 메소드에서는 공이 선수와 자기 편 골대 사이에 있는지 검사합니다. 그 말은 내가 드리블할 때 우리 편 골대로 드리블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공이 우리 편 골대 사이에 있다면, 자, 우리 편 골대가 이렇게 있고 공이 여기 있고 드리블의 선수가 여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을 드리블할 때 공이 여기 있다고 내가 이렇게 돌아가고 공을 하는 건 웃기죠. 이런 생각 없죠. 공을 차는데 이렇게 상대편 골대를 향하도록 공을 갖다가 드리블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골대가 있고 선수가 있고 공이 여기에서 드리블을 한다면 앞쪽으로 짧게 밀고 쫓는 형태의 드리블을 실행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여기 있는데 방향은 도트 프로덕트를 통해서 찾고요. 그래서 앵글 구해서 자, 도는 형태로, 자, 내용은 깊이 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의된 걸 볼 수 있고, 그때 킥킹의 힘은 작게 주는 형태로 킥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말은 그냥 상대방 향해서 공을 찰 수 있다면 그냥 차면 돼요. 상대방 골대를 향해서. 홈골이 페이싱하는 방향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 팀 골대가 페이싱하는 방향이 상대방 골대 방향이잖아. 그래서 맥스 드리블링 폴스로 힘을 줘서 킥을 하고 체이스볼 상태로 바꿔서 다시 공 앞으로 가서 다시 패스할 데가 없다면 또 드리블 상태로 전환돼서 또 킥을 이렇게 하고 이 루틴이 그냥 반복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드리블입니다. 서포트는 어떻게 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좀 간단히 살펴봅시다. 선수가 공이 되어 가질 때 우리가 항상 뭐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파인트 서포트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BSS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가 가장 패스하기 좋은 위치로 가도록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Find Support는 어떤 선수가 최상위 지점, Best Support Spot, 가장 가까운지 결정하기 위해서 팀 구성원을 검사해서 가장 가까운 선수를 서포트 어태커로 바꾸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 그 서포트 어태커가 패스라고 하겠죠. 그럼 그 선수한테 패스하면 될 거니까. 그래서 서포트 어태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라이브 행동을 ON하고 그 팀에서 계산된 BSS 위치를 받아서 타겟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팀이 만약에 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공을 뺏긴 거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위치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될 위치로 가고요. 만약에 지금 서포팅 스팟을 계산한 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과 다르다면 그 사이에 이제 단순서 막 움직여가지고 BSS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때는 새롭게 계산된 위치로 바꿔서 어라이브 온 행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슛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이다. 공을 잡고 그럼 슛을 때려요. 그리고 플레이어가 내가 BSS에 도착했어요. 그다음 어라이브 행동 오프 하고요. 지능의 환상, 공을 계속 쳐다보고요. 벨로시티 0을 줍니다. 플레이어가 지금 내가 그 위치에 왔을 때 계속 확인을 해요. 내가 지금 위협을 받는 상황이냐 확인을 해서 아니라면 내 근처에 이제 적이 없다면 계속 나한테 공을 달라고 패스트미라는 그 메시지를 갖다가 팀 AI를 통해서 공 가진 선수한테 보내는 그런 형태의 보도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로직이니까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필드 선수에 관련된 유한 상태 기계의 내용을 갖다가 조금 빨랐는데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 보시고 뭐 이대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야, 축구에서 축구 경기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구나 참조하는 용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골키퍼 내용이 나오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